네, 안녕하세요. 파운더스 에메랄드 권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이렇게 또 저희 OM을 또 준비하기 위해서 또 저희가 서울에서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내려왔고요. 오늘 리더님들 이렇게 OM에 오신 리더님들 모두 환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아메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어떻게 또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어 가는지, 그리고 왜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을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한 50분 정도 한번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그래서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 30대 사업가입니다. 근데 저는 이 아메이 사업과의 인연이 된 지는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5살 때부터 1995년도부터 저희 부모님께서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5살 때부터 이 모든 아메이의 제품을 먹고 쓰고 바르고 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이 제품의 경험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옆에서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는 단순히 저에게는 아메이 비즈니스가 비즈니스라기보다는 삶의 일부이기도 하고 또 약간 당연한 어떤 일상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옆에서 30년을 진행하는 모습을 옆에서 봐왔지만 사실은 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한참 뭔가 일적으로 커리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던 시기에 엄마가 저에게 아메이 사업을 같이 해보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지금 제가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잘 몰랐지만 내가 할 일인가? 라는 생각도 했었었고 또 뭔가 언젠간 내가 하게 된다면 지금이 아니라 뭔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내가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되게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와서 이제 아메이 사업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제 일로서 객관적으로 한번 이렇게 바라보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님들은 어떤 Q&A를 가지고 계시나요? 저도 사실은 바로 뭔가 이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마음보다는 저도 이런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이거였어요. 과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가? 과연 내가 지금 어떤 나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 이게 사실 저는 가장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이런 미팅장에 제가 한 번 아니고 2번, 3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오면서 솔직히 이런 Q&A들은 하나씩 다 사라졌어요. 근데 오히려 이런 미팅장에 오면서 생기는 질문이 하나 또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왜 아메이에서는 이렇게 꿈 얘기를 많이 하지? 라는 어떤 질문이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다이아몬드 이상의 리더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메이 사업은 꿈의 비즈니스다. 아메이 비즈니스는 꿈이 있는 사람들만 해낼 수 있는 비즈니스다. 그리고 꿈 보드, 그리고 꿈 목록을 써서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매일매일 상상하세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 너츠 앤 볼츠라고 되어 있는 게 이 아메이 사업의 어떤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2번째로 보면은 심지어 방법에도 꿈 가꾸기라는 어떤 섹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냥 제가 어떤 직장을 바라봤을 때는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고소득의 연봉이라는 어떤 관점으로 직업을 바라봤었는데 왜 이렇게 꿈 얘기를 많이 하지? 라는 어떤 물음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사실 제가 와닿았던 이야기들을 좀 몇 개 공유를 해드려 볼게요. 그래서 사실 여기 한국 아메이도 있지만 이제 글로벌 아메이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신 리더님들의 스토리가 적혀 있는 이 책자예요. 그래서 저기 왼쪽에 보시면은 저 리더님께서는 이제 남자분께서는 이제 트럭 운전을 하던 운전사 분이시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 트럭 운전 일이 되게 몸이 고되잖아요. 근데 이제 2분이 아메이 사업을 부부 사업으로 하시면서 부부싸움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남편분이 엄청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나는 너무 지치고 힘들고 나 이제 더 이상 아메이 사업 안 할 거고 난 나한테 다시는 하라고 얘기하지 말고 당신도 때려쳐. 이렇게 하면서 2분이 싸웠다라는 얘기가 저기 적혀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랬더니 와이프한테도 당신도 그만둬라 이렇게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더니 와이프분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는 아까 그 드림보드라는 거를 이렇게 벽에 있는 거를 떼가지고 이렇게 팍 찢으시더래요. 막 찢으시면서 엄청 슬프게 막 이렇게 우시더래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남편으로서 마음이 좀 아프잖아요. 그랬더니 가서 물었대요, 본인이. 이게 당신한테 그렇게 중요한 일이야?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리고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시니까 이게 당신한테 그렇게 진짜 중요한 일이야?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나서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진짜 다시 해보자.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다시 한번 아메이 사업을 도전을 하셨고 그때 다이아몬드를 성취하시면서 나는 그때 경제적 자유를 30대에 이뤘다라는 어떤 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사실 한국에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많은 리더님들이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죠. 그래서 저기 왼쪽에 보면은 어떤 리더님께서 이제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오셔서 펀드 매니저라는 직업을 이제 가지고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께서 이렇게 이 아메이 사업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나서 3가지의 꿈이 생기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냐면 직장을 그만두는 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왜냐면 학생 때는 그게 우리의 꿈이었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가는 거, 그 스카이 가는 게 꿈이었고 또 좋은 직장을 가져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 고소득의 어떤 연봉을 받는 게 나의 꿈이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은 사실은 엄청난 경쟁과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사실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직장을 그만두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그때 당시에 10억을 모으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자녀들과 함께 유학을 떠나는 게 그분의 목표셨대요. 그래서 그분께서 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분들, 그리고 지인분들한테 이 사업을 전달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리더님이 다이아몬드가 되셨을 때 가족, 자녀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대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당연히 이제 직장을 그만두셨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서울의 타워팰리스라는 곳에 살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유학을 이렇게 떠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자녀분들이 이제 공부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셨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마지막에 7번째 분도 다이아몬드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서 물어보신 거죠. 이제 돌아오셨고 자녀들도 학업이 끝났으니까 뭔가 아메이 사업을 조금 더 이렇게 더 확장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니 나는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이렇게 평생 여행 다니면서 사는 게 내 꿈이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듣고 많은 다이아몬드 리더님들께서 나는 어떻게 살고 싶어서 아메이 사업을 선택했다. 나는 이런 꿈이 있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주시니까 제 스스로한테도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는 그건 뭔가 이후의 무언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그 이후에 뭔가 꿈을 이루는 약간 그런 생각을 했다가 그럼 나는 왜 어떤 삶을 살고 싶을까? 리더님들은 내가 진짜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자유로워지면 어떤 삶을 살고 싶을까요? 이런 질문을 반복적으로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런 표를 또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게 성공 등식의 상관관계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꿈이 있고 수단이 있고 대가 지불을 하면 이런 결과들이 나온다고 보여주는 표인데 예를 들면 꿈이 있고 수단이 있고 대가 지불을 안 하면 뭔지 아세요? 일확천금이래요. 매주 주말에 로또 사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언제 이것도 노력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리고 꿈이 있는데 수단이 없고 대가 지불을 하고 있는 건 무엇인 줄 아세요? 헛수고래요. 혹은 요즘 1030들이 얘기하는 병이다. 열심히 살아봤자 남는 건 병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꿈은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꿈이 없고 수단은 있는데 대가 지불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건 혹시 뭔지 아세요? 이건 수단의 노예래요.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목적지가 뭔지 모르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끊임없이 그 꿈 얘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꿈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꿈과 수단과 대가 지불을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말하는 그 성공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성공이라는 게 여기 계신 리더님들마다 사실 다 다르시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시냐면 덱스트 예거라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이 아메이에서 가장 크게 성공하신 리더님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이 사업은
비범한 꿈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아메이 사업에 대한 어떤 많은 강의들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런 직장 그리고 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바라봤다면은 여기에서 이런 현금 흐름 그리고 꿈, 자산 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이 바뀌었고, 그리고 이 노력이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라는 부분에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게 경쟁에서 이긴다가 아니고 함께 이렇게 해낸다라는 부분에서 생각이 바뀌면서 이 아메이 사업을 제 사업으로 일로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 번씩 이렇게 하나씩 풀어가면서 오늘 또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더님들께서 이런 질문이 드실 거잖아요. 아메이 사업이 도대체 어떤 사업인데 꿈까지 얘기를 하느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그럼 아메이 사업의 수입의 원천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아메이 사업은 광고 유통 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는 일반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제조회사에서 제조를 하고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 소비자들에게 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리더님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그 가격은 광고 유통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이 아메이는 알고 계시죠?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아메이 제품 너무 안전해. 아메이 제품은 믿고 쓸 수 있는 제품이야. 약간 비싸긴 해도 솔직히 좋아. 이런 얘기는 사실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아메이는 고품질의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아메이 사업이 소비자들에게 광고와 유통을 할 수 있는 사업의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보시면 여기 보면 피존이라는 섬유 유연제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4리터에 8,400원 이거든요. 근데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얼굴을 볼 수 없는 이 배우님께서 이 배우님께 붙어 있는 이 제품은 3.5리터인데 1,500원이에요. 똑같은 제품인데 우리가 광고 유통 비용으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4리터가 됐을 때는 12,000원 정도의 가격을 우리가 지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의 광고 유통의 사업의 기회를 우리 소비자들에게 준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처음에 이걸 들었을 때 왜 사업의 기회를 주지? 라는 생각을 솔직히 말하면 했어요. 왜냐면 그게 저희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사업권을 사야 되는 거고 유통권을 가지고 있어야 그걸 할 수 있는 거지 왜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줘? 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 아메이 사업의 시작을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보시면 그 아메이 사업의 시작이 여기 기업 이념이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제공한다가 이 사업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원한다면 그 기회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공이라는 게 모두 다 다르잖아요. 원하는 성공이. 어떤 분들은 나는 일을 좀 적게 하더라도 가족들이랑 충분히 시간을 보내는 게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는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충분한 보상을 받는 게 내가 성공한 성공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이제 부모 입장에서 더 이상의 양육자가 아니고 내 아이들을 충분히 후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야, 혹은 부모님, 이렇게 사실 다 다르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 안에서 가능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겠다라는 게 이 아메이 사업이, 사실 한국 아메이는 35년이 됐지만 글로벌 아메이 이제 70주년이 되어가요. 그래서 70년 동안 저희에게 약속을 해온 게 이 바로 사업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이 저희가 들잖아요. 그럼 저 소득 구조를 어떻게 나눠주는데?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야? 라는 질문이 저희가 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소득 구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함께 오신 분한테 그 소득 구조에 대한 부분은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혹시 에디슨 마케팅 상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 그래서 세상에 없던 무언가를 발명한 분들한테 여기 보시면 1987년부터 가장 혁신적인 새로운 제품, 서비스 및 비즈니스 리더에게 수여한 상이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1993년도, 4년도에 저희 마케팅, 이 보너스 플랜, 어떻게 공정하게 나눠주는가에 대해서 세상에 없던 마케팅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012년에는
스티브 잡스가 상을 받았어요. 세상에 없던 스마트폰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14년도에는 일론 머스크가 상을 받았어요. 세상에 없던 전기차라는 것을 또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오해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없던 무언가를 만들었다 보니 이거 괜찮은 거야? 이거 제대로 된 거 맞아? 라는 질문을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35년이 됐고 70년이 된 지금 모든 분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내가 일한 만큼의 공정한 수익을 이게 보상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한 번만 진짜 제대로 들어보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은 바로 사라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는 책을 저희 창립자 분이 이렇게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 책 한 번만 진짜 제대로 읽어보시면 지금 리더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모든 Q&A들이 다 사라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국에 없는 부자를 찾아서라는 EBS 방송에서도 저희 사장님 두 분이 소개돼서 한국에 없는 부자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사회,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는 이런 부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될 정도로 선한 부자들로서 소개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리더님들께서 그럼 이 사업의 기회라는 게 내 일상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어? 이걸 어떻게 내가 확장해 나갈 수 있어? 라는 또 궁금증이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리더님도 혹시 이런 글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 보시면 전 이거 볼 때마다 웃음이 나더라고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아니고요.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래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그러면 리더님들은 매일매일 소비하는 제품이 있으실까요? 있으세요? 뭘 매일매일 좀 소비를 하세요, 리더님? 휴지. 아, 네. 맞아요. 그럼 혹시 매달 소비하는 제품도 있으세요? 네. 리더님 어떤 거 매달 소비하세요? 여쭤봐도 되나요? 그쵸? 맞아요. 저도 사실 매일매일 소비하는 제품이 있어요. 저는 사실 매일매일 렌즈를 껴요. 그래서 매일매일 커피를 한 잔은 꼭 마시거든요. 그리고 사실 거의 오늘은 이제 여기 SRT를 타고 왔지만 전 매일매일 운전을 하기 때문에 기름을 또 소비를 하고 교통비를 매일매일 거의 소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리더님들마다 매일매일 매달 또 소비하고 있는 제품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인지를 하든 인지를 못하든 방금 두 분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매달 이 생필품들은 소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월 달에도 소비하고 11월 달에도 소비하고 12월 달에도 소비하고 2025년에도 소비하고 2026년에도 소비하고 이것은 사실은 루틴이 절대로 바뀌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4인 가정 기준으로 월 평균 생필품을 소비하는 평균이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를 매달 소비를 하고 계신대요.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라는 건 되게 힘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회사가 좋은 제품을 막 만들어. 그래서 난 저 회사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은 그걸 사주면서 당신네 회사를 지지해요? 라는 어떤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너무 별로인 제품을 만들어요. 그럼 써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 회사가 사실 잘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네 회사가 별로야 라는 어떤 불매 운동을 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좀 전달하기도 하죠. 근데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 넘어서 내가 매달 소비하는 제품이 나에게 지출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소득으로 돌아오실 수 있다 그러면 어떠세요? 전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좋은데? 이게 진짜 현명한 소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달 어쨌든 생기는 고정 지출이 나에게 안정적인 소득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너무 좋은데? 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아메이의 사업의 수입의 원천은 광고 유통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리더님들이 원하는 어떤 수익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라는 어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4가지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반응이 나왔냐면 첫 번째로는 나 아메이 제품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아메이 제품이 진짜 좋아요? 그러면은 지수 씨한테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렸어요.
아메이 제품이 그저 그런 제품이 아니고 고품질의 합리적인 제품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 한식하면 이 간장을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 장류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좋은 간장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100% 양조 간장으로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요즘에는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유전자 조작 작물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수입을 하고 알고 계시죠? 근데 그런 유전자 조작 작물이 아닌 제대로 된 넌 GMO의 원료를 사용을 했는가? 그리고 천일염으로 이 제품을 만들어졌는가를 따라서 좋은 간장이라는 걸 구분한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때요? 비교를 했을 때 이미 너무 제품도 고품질인데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저렴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간장뿐만 아니고 이 아메이 제품이 너무 많지만 이걸 하나하나 거의 다 비교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걸 비교해 드릴 수는 없고 함께 오신 분께 이걸 한번 비교해줘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설명을 해주실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기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기름에 대한 강의를 하시다가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좋은 배우자와 좋은 기름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답을 알고 계시나요? 뭘까요? 좋은 배우자와 좋은 기름의 공통점은 안정성이래요. 안전해야 한대요. 그래서 기름도 알고 계시죠? 좋은 기름을 먹으면 뇌에도 너무 좋고 세포에도 너무 좋지만 이런 산패된 기름을 먹으면 발암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100% 유기농 올리브이냐, 그리고 엑스트라 버진이냐, 그리고 산패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저온 압착으로 만들어졌는가, 산패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두운 유리병으로 만들어졌는가를 좋은 기름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메이의 제품이 고품질의 합리적인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한 분 한 분 이렇게 제품을 써보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리더님들 그 민생지원금 1차는 그래도 다 받으셨죠? 그걸로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제가 주변에 여쭤보니까 난 소고기를 먹었다. 난 대게를 먹었다. 사실 제가 대게를 먹었거든요. 그리고 뭐 화장품을 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달 저 정도 들어오면 맛있는 거는 내가 매달 사 먹을 수 있겠는데? 좋은데?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안전한 제품이고 친환경 제품이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런 것들을 이제 찾고 계셨던 분들 중에서 솔직히 요즘에 물가가 올라서 웬만한 마트를 가도 거의 두세 개만 담아도 10만 원이 이렇게 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쓰시는 거예요. 제품을 하나하나 늘리시면서. 그래서 제가 근데 어차피 똑같은 10만 원을 소비를 했을 때 일반 마트에서 소비를 하면 100포인트 정도를 받으실 수 있는데 아메이 마트에서 소비를 하면 최대 15,000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솔직히 이건 진짜 다 인정하시더라고요. 와, 이건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서 진짜 혜택이다. 이거는 웬만한 마트랑 비교할 게 아니고 진짜 혜택이다.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 장바구니라는 것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세 분 늘어나니까 제가 5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저 15만 원까지는 약간 기분이 좋은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들어오니까 오, 괜찮은데 이거 진짜 좀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솔직히 말하면 들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본인의 직업이 있고 부업으로 무언가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저 100만 원이 어떤 현실적인 그 시작 기준이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부업으로 했을 때 100만 원 정도만 이걸로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 시작을 하시는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지수씨, 나도 지수씨처럼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소득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경험을 말씀을 드렸어요. 제 과거 사진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사실 지금보다 한 15kg 정도가 사실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여기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참 많은 다이어트들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항상 문제는 계속 요요가 오는 게 문제였었거든요. 빼놓고 쪄놓고 한 10kg를 제가 계속 왔다 갔다 거렸어요. 그래서 살 쪘을 때 입는 옷, 살 빠졌을 때 입는 옷 이렇게 옷장에 두 가지를 두고 처음에는 이제 엄마한테 엄마 저희 살 뺐으니까 저 살 쪘을 때
입는 옷을 안 입을 거예요. 버리세요. 이렇게 했는데 계속 요요가 오니까 일단 더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이제 그랬었었는데 이 아메이 안에서 이 다이어트라는 것을 좀 제대로 배웠어요. 그냥 단순히 살을 뺀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호르몬에 대한 부분도 배우고 내한테 필요한 영양소가 뭔지도 배우고 이 다이어트, 건강한 다이어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우고 나서 제가 15kg를 이렇게 감량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후에 이걸 빼고 나서 제가 한 번도 요요 없이 지금까지 잘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주변에서 이 과정에서 저한테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수 씨 어떻게 뺐어요? 뭐 먹고 뺐어요? 이렇게 어떻게 지금 뭐 이렇게 어떻게 뺐어요? 뭐 먹고 뺐어요? 이런 질문들을 저한테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빼고 나서 유지를 하는데도 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뭐 먹고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왜 예뻐졌어요?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그분들이 질문을 하시든 안 하시든 상관없이 저의 어떤 개인적인 미용의 이유와 예뻐지고 싶은 마음과 건강의 이유로 할 거였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이렇게 이거를 유지를 할 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물어봐 주시니까 제가 비밀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 좀 이상하잖아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이건 너무 이상해서. 그리고 제가 또 건강해진 만큼, 제가 또 이렇게 많이 예뻐진 만큼, 그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이 스위치온이라는 다이어트, 뉴트리라이트로 이렇게 다이어트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유지는 이 굿모닝이라는 걸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좋은 물 먹고 좋은 단백질 먹고 좋은 유산균 먹는 거를 아침 식사 대용으로 이렇게 대체를 했더니 지금 요요 없이 제가 이렇게 잘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 스위치온 해볼래요. 아니면 저 굿모닝으로 식사 대용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없어서 지금 못 구매하고 있는 제품 더마 아키텍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살은 이렇게 뺐는데 얼굴이 이렇게 약간 볼살이 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그게 복이에요. 살 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개인의 의견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마 아키텍트를 한 30일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해봤더니 개인적으로 윤곽이 이렇게 너무 만족스럽게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 과정에서 주변에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요즘에 얼굴에 이렇게 왜 광이 나요? 왜 이렇게 예뻐졌어요? 이런 질문을 하시길래 저 이거 했어요. 그랬더니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런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미 리더님들께서 갖고 계신 어떤 루틴이 있으시잖아요. 나이가 뭔가 아침 식사 루틴이 있으실 수도 있고 혹은 디톡스나 다이어트 루틴이 있으실 수도 있고 혹은 요즘에는 이 혈당 관리해야 돼 라는 어떤 이런 인식들이 있으셔서 이 혈당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루틴을 갖고 계실 수도 있고 뭐 스킨케어, 미백 케어,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요새 탈모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루틴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만약에 내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루틴이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수입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떠세요? 전 이것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은데? 내가 어차피 하고 있는 건데 저분이 이걸 알려드림을 통해서 건강해지고 또 살도 빠지고 예뻐질 수 있다고 그러면 난 너무 좋은데? 하는 마음으로 공유를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지갑이 마르지 않는 평생 부자라는 책에서 일반적인 경제 사이클이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수입이 있으시잖아요, 각자가. 그러고 나면 지출을 한대요. 그럼 무슨 지출을 하냐 하면 생필품 지출하고 애들 교육비 지출할 거 하고 뭐 교통비 지출할 거 하고 카드값 뭐 이런 걸 다 지출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축을 한대요. 그쵸.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한테, 결혼한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얼만큼 저축을 해? 이렇게 물어봤더니 100만 원? 150만 원까지 제가 저축을 하는 친구를 봤어요. 그래서 내가 와 대단하다. 150만 원은 네가 처음이야.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아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아껴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게 약간 사람이 사는 삶이 아니야. 약간 좀 너무 좀 그래.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이팅. 그래도 네가 대단한 거야. 화이팅.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150만 원 이렇게 저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요즘에 이제 친구들이 아이를 한 명, 두 명 이렇게 놓으니까 그리고 또 주변에 40대, 50대 리더님들이 계시니까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여쭤봤어요. 혹시 리더님 저축을 어떻게 이렇게 여쭤보니까 되게 의미심장한 표정을 이렇게 지으시면서 마이너스 아니면 다행이죠.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시 저축은 쉽지 않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축을 하고 그 다음에 목돈, 시드머니라는 것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시죠. 그래서 개개인마다 뭐 부동산 투자, 뭐 주식, 코인, 뭐 금테크, 뭐 요새
재테크 너무 많죠. 그래서 이 투자를 하신 다음에 이제 추가 소득을 만드는 이런 게 일반적인 경제 사이클이래요. 근데 사실은 전 요 밑에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아메이 사업은 어차피 하고 있는 지출을 추가 소득으로 바로 만들 수 있어서 추가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방법, 어떤 수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진짜 현명한 소비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많은 분들도 그렇게 동의를 하셨어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한 분, 두 분 늘어나니까 제가 이런 사파이어, 에메랄드, 그리고 파운더스 에메랄드까지 이렇게 성취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다이아몬드가 최고 하이핀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다이아몬드보다도 사실은 그 위에 사실 굉장히 많은 핀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메이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이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매달 안정적으로 50만 원을 원하면 50만 원만큼, 내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원하면은 그만큼. 왜냐하면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를 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직장을 그만두고 이 아메이 사업으로 소득을 대체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요 정도 소득 구간을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다이아몬드 이상, 1000만 원의 이상의 소득을 내가 저희 부모님처럼 제대로 뭔가 인생을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그 이상의 핀들도 사실은 내가 어떤 제한 없이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실 중국에서 사업을 가장 잘하시는 리더님이 이 홀리첸 리더님이세요. 그리고 또 일본에서도 이 사업을 가장 또 잘하고 계시는 리더님이 나카지마 가오루상이거든요. 근데 이 중국 홀리첸 리더님은 중국에서만 사업을 안 하세요. 중국에서 사업하시고 홍콩에서 사업하시고 대만에서 사업하시면서 진짜 엄청난 크기의 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아들도 더블 다이아몬드세요. 그래서 가족 사업으로 굉장히 규모 있게 비즈니스를 하시고, 저 나카지마 가오루상 같은 경우에는 DCA라고 저게 뭐지? 이렇게 하면 더블 CA, 더블 FCA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규모 있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기까지 오면 이렇게까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아메이 사업은 판매입니까? 아메이 사업은 뭔가 영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판매도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저희 아메이 사업과의 분명히 차이점이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 판매와 영업은 보통 일회성의 수입이죠. 그래서 보통 능력 있는 분들이 그 소비자들과 신뢰관계를 잘 쌓아가면서 그걸 거래를 지속적으로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소득을 계속 이렇게 받게 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메이 비즈니스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메이 사업은 이 소비자와 소비자가 연결이 돼서 이 연결된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회사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노력한 것에 대한 인정을 해서 저한테 그 반복적인 수입을 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데가 없잖아요. 보통 연결을 하는 거, 우리가 막 쿠팡을 연결한다, 무슨 어떤 앱을 연결한다 그러면은 만 원 주고 쿠폰 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일회성에 대한 것만 줘요. 그 한 번 연결한 거, 그 이후에 소비한 거에 대해서는 주질 않거든요. 근데 아메이 사업은 그 연결한 이후의 소비도 나의 노력으로 인정을 해줘서 준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리더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4분면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아메이 사업은 시스템으로 돈을 버는 이 비즈니스 영역에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아메이 사업이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이해가 안 되세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아메이 사업이 무슨 일을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할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첫 번째가 그 사람에게 돈을 줘서, 월급을 줘서 나랑 일을 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떤 인사권, 그 사람을 좀 더 좋은 위치로 이렇게 옮길 수 있는 어떤 권력, 능력이 있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메이는 이 두 개 다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속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더님들? 그래서 그때는 제가 대답을 못하고 스폰서님한테 제가 상담을 드렸어요. 뭘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신뢰를 쌓는 일이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식상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사업이 사실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리더님과 저와의 어떤 관계에서 신뢰가 없으면 지속되기가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정보를 주나?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맞나? 이거에 대해서 사실 계속 물음표가 들면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사업의 수익 구조가 정말 내가 일한 만큼의 정말 공정한 보상을 줄 수 있다라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야 이게 내 일로서 내 개인 비즈니스로 내가 이걸 시간을 투자해서 차곡차곡 만들어 나가서 소득을 만들면 되겠구나라는 신뢰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가 제일 어려웠어요. 왜냐면 일반적인 제가 겪어온 사회에서는 경쟁이잖아요. 1등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저 자리에 가면 내가 저 자리에 못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성공한다는 게 과연 가능해? 이거에 대한 사실 물음표가 약간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 수익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시면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리더님이 다이아몬드만큼의 노력을 하시면 리더님도 다이아몬드가 되실 수 있고 저도 제가 다이아몬드만큼의 노력을 하면은 제가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됐다고 안 되는 게 아닌. 그래서 저는 그게 이해가 되면서 이게 함께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윈윈이라는 게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상대방이 정확하게 이해해야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연결이 그냥 단순히 회원가입했네 이런 걸 사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연결을 통해서 신뢰를 쌓은 연결을 통해서 이게 구조가 되고 이 구조가 결국에는 나에게 안정적인 소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게 저는 이 아메이 사업이구나라는 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이 사업을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 친구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 지인들에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상속이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만약에 이렇지 않다면 모래성처럼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70년이 됐고 왜냐면 저는 솔직히 상속이라는 얘기를 하면 제가 사실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정말 저것이 가능한 것일까? 사실 이런 거에 대한 물음이 많았는데 제가 그 FC 여행이라고 전 세계 FC 리더님들이 1년에 한 번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이렇게 모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2025년도에는 비엔나에서 저희가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글로벌 리더님들을 보니까 한국 아메이는 35년이 됐지만 글로벌 아메이는 70주년이 되면서 이제 한국은 2세대들한테 넘어오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글로벌 아메이는 이미 2세대로 넘어와서 3세대로 넘어가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실제로 보면서 이게 진짜 가능하구나라는 것들을 제 눈으로 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구조가 결국 소득이 되는 일이 이 아메이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또 궁금증을 가질 수 있으실 거라고. 근데 과연 내가 뭔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한테 최근에 사업 설명을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다이아몬드가 되지 않을 거면 아예 시작하고 싶지 않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맞아요 리더님 그러실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자녀가 전 엄마 1등 할 거 아니면 전 공부를 아예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약간 어디서부터 설득을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사실 20대 후반에 사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리더님들도 실제로 이렇게 플랜을 듣는 미팅장이 아니고 오늘 함께 오신 분한테 이런 홈 미팅이라든지 복제 미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곳에 이렇게 가 보면은 이게 혼자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고 내 혼자서 이걸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시거든요. 거기 보면은 각자의 리더님들이 각자 잘하시는 것을 파트 나눠서 이렇게 팀워크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요리도 잘 못하거든요. 그리고 저보고 이걸 막 2시간씩 진행하라 그러면 저도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걸 혼자, 그리고 저는 이렇게 아는 사람도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걸 어떻게 해? 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그게 아니고 이렇게 실제로 이런 홈미팅이나 이런 복제 미팅에 가시면은 아, 이렇게 팀워크로 만들어지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저기 안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저도 만약에 내일 저 의사시켜 주신다고 하면 자신 없어요. 수술할 자신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이글드림 팀이라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 시스템 안에서 차근차근 이렇게 배우시면 돼요 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님들께서 지금 내가 당장 알겠는데, 그리고 뭔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뭘 해야겠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일단 첫 번째로 이 홈미팅을 한번 참여를 해보시고, 뭔가 내가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라는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그게 이 시작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이런 가능성을 줄 수 있나요? 라는 부분을 이제 얘기를 했을 때는 제 어떤 경험을 조금 공유를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게 제 아메이 첫 여행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는 보상으로서 이렇게 여행을 보내주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제가 해외여행을 아메이로 처음 가기도 했고, 제가 처음 갔던 이제 괌으로 이렇게 여행을 갔었거든요. 동생이랑. 이렇게 갔었고, 또 여기 보면은 2019년도에 A 60주년, 이 아메이 60주년이 됐을 때 저희 전 세계 다이아몬드 리더님들이 이 라스베가스에 다 모여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축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 보면은 이제 그때 축하 공원으로 레이디 가가가 이렇게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이게 권한으로 FC 리더님들만 사진을 찍어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대되는 마음으로 갔는데 그 앞에 경호원이 계셔서 붙지는 말라, 터치는 하지 말라.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게 딱딱하게 이렇게 사진을 찍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저희가 이제 아메이 A70 이제 2029년이 아메이 70주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런던에서 이렇게 셀러브레이트를 하려고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 이제 참여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아까 아메이 60주년 라스베가스에서 그 단일 그룹으로 다이아몬드 리더님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그룹이 이 이글드림 그룹이에요. 그래서 아까 8단계의 시스템 보셨죠? 근데 그 시스템이 그냥 이론적인 시스템인가?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8단계의 시스템은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지금 핀을 성취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30년 동안의 결과를 내고 있는 검증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리더님들이 이게 맞지 않아? 라는 생각을 조금만 빼시고 이 시스템대로 차근차근 밟아 나가시면 사실은 이 저희 이글드림 시스템에서 많은 노하우와 뭔가 경험을 또 이렇게 배워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여행지를 아메이를 통해서 다녔지만 제일 좋아하는 곳이 이제 삿포로예요. 그래서 삿포로가 여기 가면은 이제 3시부터 이렇게 막 눈이 오는 정말 스키 타고 보드 타고 하는 그런 천국 같은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 가면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나는 여행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나는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전 그런 분들한테 꼭 아메이 여행을 가야 한다. 왜냐면 그런 분들은 보통 플랜 짜는 거 싫고, 그리고 여행 갔다 와서 카드값 보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메이 여행은 여권만 준비하시면 돼요. 그럼 비행기 티켓부터 호텔까지는 리모진부터 호텔부터, 특히 이 호텔 여기 스키 타러 갈 때도 스키보드 렌탈, 심지어 강사님들 이런 것까지도 다 식사비 이런 것까지도 다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여행을 안 좋아하는 분이실수록 아메이 여행을 가보셔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처음 시작할 때는 보드를 타고 있다가 나중에는 제가 스키로 이렇게 바꿔 탔어요. 왜냐면 저기 이제 강사님들이 다 계시니까 제가 전혀 문제 없이 이렇게 또 스키 타다 보드 타다가 이렇게 또 배우면서 저희 엄마랑 같이 이렇게 스키를 타고 있는 영상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2023년에 본사에 다녀온 사진 영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희 본사가 미시건 에이다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 연구소
도 이렇게 보고 여기 사장님들 그리고 많은 임원진들을 보면서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고 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또 많은 부분들을 또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많은 2세, 3세 리더님들을 이렇게 만났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진행된 이글드림 영리더 미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40대 미만 리더님들이 저기 서울 본사에 모여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미팅을 했는데, 여기에서 저희끼리도 다 놀랐어요. 아, 생각보다 영리더가 정말 많군요! 라고 하면서 리더님들이 다 되게 놀라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글로벌의 2세 리더님들, 사업을 하시는 리더님들이시고, 저기 달튼 디보스라고 적혀 있는 분 같은 경우는 덕디보스 사장님 아드님이세요. 네. 그래서 지금 3세 이렇게 3세로서 지금 비즈니스 경영에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고, 또 이분은 아까 보셨죠? 그 아메이로 제일 크게 성공하신 그 리더님의 그 며느리 분이세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FC 미팅에 같이 참여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비즈니스 안에서 예전에는 이런 여행들을 가족들이랑 다닐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다. 사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뭔가 파트너 리더님들과 이 비즈니스를 함께 하면서 보상 여행으로 함께 떠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같이 하면서 뭔가 우리가 언젠간 나중에 거기를 함께 떠나자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 과정 안에서 이런 여행지를 함께 가고 서로 응원하고 뭔가 이런 추억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게 진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행이 더 값지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은 제가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 아메이 비즈니스가 아직도 뭔가 생필품 회사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근데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바이옴은 저희가 3년 전에 출시를 했고, 이게 사실은 저희 헬스 앤 웰리스 1.0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마이 웰리스가 어제 PT 이상 리더님들은 체험하실 수 있게끔 출시가 됐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가는 그 3.0은 이 빅데이터와 AI를 통합해서 이 두 가지가 합산이 돼서 완전 초개인 맞춤형 영양이라는 것을 지금 저희가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메이에 대한 어떤 진짜 지금 나아가는 방향에 대한 어떤 비전을 들어보시고 싶으면 이 마이크로바이옴과 이 마이 웰리스에 대한 부분들을 나중에 더 멋진 리더님들께서 얘기를 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깨알같이 자랑을 하자면 제가 넣어봤어요. 보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최근에 제가 편의점에 가서 이제 패딩을 입고 안경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맥주 한 캔을 사러 갔더니 신분증 검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예요. 거짓 과한 게 그래서 제가 보람이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었었고 그래서 리더님들도 지금 체험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체험 한번 해보시면서 그냥 내가 원하는 영양소를 먹는 게 아니고 내 몸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이번에 또 이렇게 많은 또 강의의 기회를,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아메이에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면서 성장하게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이거 공유를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아메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이 아메이 안에서 제가 추천을 받았고 읽었던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 제가 가장 어려웠고 또 제일 와닿았던 부분이 저 시너지를 활용하라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기에서 이 시너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바뀌어야 된대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대요. 그게 뭐냐 하면 세상이 경쟁이 아니라 성장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라는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된대요. 그래서 저 사람이 잘 되면 되게 마음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시기 질투가 계속 느껴지고,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난 안 되지? 막 이런 어떤 부족한 생각이 들 때마다 사실 되게 힘들었던 어떤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결핍의 패러다임이래요. 그래서 그게 성공이 한정되어 있다라고 믿는 거죠. 저 사람이 성공하면 내가 성공할 수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 풍요의 패러다임은 모두가 제대로 된 노력을 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 전제에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믿고 리더님이 리더님의 성공을 믿고 이 부분이 정말 좋은 수단화서 만나졌을 때 어디까지 정말 이제 커질 수 있을까라는 그 부분이 되게 설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메이에서 어떤 받은 좀 깨달은 단어는 요거인 것 같아요. 가능성.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리더님이 만나서 얼마만큼 이 사업이 뭔가 커질 수 있을까? 어떤 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까? 저와 리더님이 만나서 리더님은 어떤 꿈을 뭔가 정말 이렇게 꿈꾸시고 해내고 싶어 하실까? 이런 것들이 저 안에는 아메에서 가장 좀 설레는 어떤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강의를 이제 드렸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들이 나는 시간이 없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다. 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닌가? 어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아메이 사업을 제대로 이해를 하신다면 누군가의 경쟁이 아니고 내가 나의 수익 구조를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구조를 차곡차곡 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쌓아가는 그런 일이구나라는 것을 좀 제대로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이 안에서 리더님들의 꿈과 이런 도전을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